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소환제이의 임송아입니다. 보통 1차 면접을 보시거나 2차 면접까지 보시고 결국에는 최종 면접에서 임원 면접을 거쳐야 임원 면접을 합격해야 비로소 최종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뭐 면접이 다 거기서 거기지 하실 수 있겠지만 임원 면접은 뭐 같은 듯 다른 듯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을 앞둔 분들께 임원 면접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최종 면접에서는 이렇게 합격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면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임원분들이 보는 거죠. 실무진과 임원이 회사에서 가진 위치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 포인트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다, 뭐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만드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일단 하나씩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임원 면접은 간단 명료하게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과정들은 일정 부분 이제 업무선에서 다 해결이 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형태가 간단 명료한 것들에 충분히 더 익숙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했을 때보다 조금 더 짧게 이러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오히려 더 합격에 가까울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원 면접은 간단 명료하게인데 그럼 간단 명료의 분량은 어느 정도냐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보통 이제 제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보통 수업할 때나 뭐 이제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1차 인성 면접 기준으로는 5-6문장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종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3-4문장 정도로 아주 압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2갈식으로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까무러치거나 눈물을 쏙쏙 빼거나 하는 엄청난 얘기가 아닌 이상 반드시 2갈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2갈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2갈식으로 해야겠다. 앞으로 끌어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본인의 장점이 뭔가? 저의 장점은 이겁니다. 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답변이 짧거나 이게 너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원 면접은 정말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면 한 문장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네는 뭐 지금 이제 뭐 중미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 말이 많고 정말 내가 어떤 특출난 무언가가 있고 나의 생각이 확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이따가도 뭐 이 시사 이슈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특히나 시사 이슈 잘 모르면 그냥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람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짧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답변입니다. 엄청난 무슨 애널리스트 무슨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답변을 원하는 그 정도의 느낌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 설명은 안 돼요. 상황 설명이 아니라 난 이렇다만 전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간단 명료하게 대한 맥락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저의 가치관은 열심히 하자인데 제가 열심히 하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건 저희 아버지 때문인데 이건 1차 면접용이고 2차 면접은 저는 책임감을 가지자가 좌우명이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임원분들이 들으시기에 저 친구는 자기의 생각이 확고하고 열심히 하겠구만. 이 정도로 내비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감 등에 관련 질문이 나와서 말인데 가치관 관련 질문을 굉장히 많이 임원 면접에서는 조금 더 빈출이죠. 어떻게 보면 실무진 면접은 실제로 실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질문으로 쏟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 관련 질문은 설득력과 논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정말 베스트는 이거예요. 저는 진짜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다하자라는 게 제 좌우명이고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믿고 자신감이 있지? 저 친구는 뭘 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이런 어조로 말씀하시면 이게 베스트인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책임감입니다. 이러고 말 수가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치관이 이건데 제가 좌우명이 이건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습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상황 설명이나 책 내용 설명하지 마시라고. 그 뒤로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이 책을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더 설득력을 높이냐면 그냥 책임감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책임감이 이런 계기가 명확한 사람은 정말로 그 책을 통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은 저는 부모님께서 항상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만은 정말 지키면서 살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 보통 우리가 성장 배경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님 얘기를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고 받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거 하나는 지키며 살아라 하셔서 전 이걸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임원분들에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경험 같은 것도 짧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농촌 봉사활동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뒤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건 없이 궁금하면 질문을 또 하시겠죠. 혹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에베레스트를 히말라야 여기를 낮은 곳이지만 어쨌든 등반을 했는데 그 뒤로 이런 게 달라졌습니다 라든지 요런 경험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임원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본인은 이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나? 본인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뭔가? 본인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 본인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보시면 실무자들은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 실무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임원분들은 임원이라 회사의 중역이고 회사를 책임지는 분들이라 회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 기준의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회사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당신이 했던 것처럼 회사와 나는 무라일체 우리는 하나 이렇게 정말 해서 열심히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열심히만이 아니라 내 나름의 목표가 있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걸 이루리라
근데 이런 걸 이루리라가 전 임원 될 거예요.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딱 기다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저는 회사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정말로 목표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임원분들은 임원 될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명확한 이 회사에 대한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야 우리 회사와 맞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신 나에게 직업이란 이런 게 잠은 죽어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대의 명분적인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행복을 오히려 얘기하셔야 더 와닿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게 인센티브가 많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환경에서 일할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데 혹은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직업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인 거죠.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우리 아빠 뭐 해? 라고 제 자식이 막 떵떵거리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저는 정말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얘기 되게 막 영혼 없이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로 저는 이거 하나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니까 그렇고요. 라든지 혹은 저는 진짜로 뭐 어디에서 이런 걸 하면 제가 이런 거는 진짜 꼭 해보고 싶고 저에게 직업이란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수단인데 라든지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행복에 직업이 수단이 되어야지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과 가치를 염두에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걸 해야겠다. 이 회사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겠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염두가 이미 돼 있어야 됩니다. 1차 면접을 이미 보셨을 때에는 2차 면접에서도 물론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1대3 정도 되니까.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떨어지는 거겠지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는 통과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으면 이게 잘 묻혔다고 소문이 나나 안 나나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히려 뭐 본인의 뭐 성장 배경 중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있던 것 중에 적는 거라. 갈등 해결 경험 뭐 아니면 본인의 강점 이런 건 있는 것 중에 적는 거라 그냥 갖다 적으시면 돼요. 이거 적어야겠다. 이거 적어야겠다. 근데 오히려 임원 면접에서 묻는 질문들은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나에게 행복이란 이런 것들은 깊은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깊은 사고가 필요하고 깊은 사고라는 건 실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겠다라는 걸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적으셔야지 임원 면접 뭐라 그래? 남들 뭐라 그랬지?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답변이 나와야 그 임원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시사 이슈 관련 질문이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보통 시사 이슈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갑자기 본다고 모르던 시사를 알게 되진 않아요. 그냥 요즘에 홍콩 시위를 하고 있구나. 요즘에 트럼프가 거기다가 또 지지 사인을 했구나. 뭐 이런 거를 그냥 어디서 그냥 쓱 보고 가는 건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사 이슈를 모른다고 떨어뜨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를 와야겠다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시사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죠.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는 만큼. 저는 시사 이슈를 잘 모르는 편인데 그래도 이 회사 오기 위해서 나름으로 제가 최근에 많이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건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임원분들에게 적용해서 봤을 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몰라도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모릅니다. 알아오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알아오고 이렇게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정말로 노력하는 분들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사 이슈 모르면 어때? 근데 막 쟤 모르는데 어떡하죠? 이러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거나 이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는 만큼 정확하게 이만큼까지 알고 있습니다. 더 알아오겠습니다. 담백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회사의 중요한 이슈는 아셔야죠. 예를 들어서 항공회사를 가는데 기름값은 알아야 되고 항공회사를 가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가 좀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아셔야죠. 그런 것들이 아닌 부차적인 너무너무 그냥 경제 전범위에 정치 전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면 죄송한데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라고만 하시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 너무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 의중을 물어보더라도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의견과 이런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꼭 해주세요. 내가 이 중에서 이거 하나를 너무너무 픽해가지고 이거 막 너무 좋아 이런 입장 고수를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시사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핫불에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관련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 거의 요즘에는 나오지 않죠. 뭐 예를 들면은 그쵸. 이게 시사 이슈와 관련된 가치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뭐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이러 해가지고 이런 산업들 다 규제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이익에 반하는 뭐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께서 좀 조심스럽지만 약간은 사측의 입장으로 약간만 이야기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향후 매출 증대 전략 이게 이제 제일 어렵고 이건 정말로 임원분들도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최대한으로 준비를 해 가셔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임원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 그냥 내 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를 물어보는 거지 내가 이 회사에 앞으로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 문장과 하지만 제가 면접을 준비하는 면접자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답은 이렇습니다. 이 문장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는 체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자세, 객관적인 자세를 먼저 언급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지만 저 여기 정말 들어오고 싶고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준비한 답변입니다. 라는 걸 어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임원 면접에 올라올 정도의 분들이면 충분히 적정 수준 이상의 답변을 준비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답변이 엄청나서 우리 회사의 매출 전략 이런 거 하면 진짜 끝장날 것 같지 않아요?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러고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정말 이걸 열심히 알아봤고 제가 우리 회사 사장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정말 제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본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 답변이 좋은 차별화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항상 임원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날까 봐 이걸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그 잘못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라는 건 상관없는데 다만 일단은 자신감 있는 자세로 얘기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르면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 정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매출 증대 전략 같은 내용을 얘기하실 때 잘못하면 뉘앙스가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에? 그런 거 안 하던데. 이런 느낌이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서 지금 사실은 매출 증대 전략을 이런 걸 세운다가 사실 또 여러분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방법은 여러분이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이 회사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 이슈가 경제 이슈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나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부분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라고 정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향후 매출 전략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빈출하고 있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임원 면접은 뭐 관상으로 보는 거다. 어떻게 뭐 판단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임원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회사와 관련된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실제로 본인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알고 있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추세로 임원 면접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일단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1차 면접보다는 답변이 짧아야 한다는 거 반드시 엄두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실 때 괜히 또 임원분께 말 잘못했다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내 생각을 확고하게 전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가르치는 느낌이 든다라든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한 느낌이 드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질문이 나왔을 때 추가 질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임원 면접 특히나 그런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전 이런 이유로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가 아니라 전 이런 이유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라든지 그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원 면접은 조금 더 여러분이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시지만 막 긴장을 하셔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라.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예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본인의 10년 뒤의 목표가 뭐예요? 라든지 본인의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회사 내에서, 한 가지는 회사 외에서입니다. 보통 이제 회사 내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무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직무로 지원을 했는데 이 직무에서 이런 기술과 그리고 이런 양산 기술 내에서도 이런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불량률을 줄이는 이런 업무들을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력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제가 사내 벤처를 활성화를 해서 한번 우리 회사에 또 다른 기술력을 좀 더 강화시켜서 우리 회사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진취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임원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죠. 회사 내에서 말고 회사 외에서 그냥 회사 같은 거 말고 그냥 본인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요.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말
회사와는 관련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자식에게 이런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라든지, 혹은 저는 뭐 결혼 생각은 없지만 제가 뭐 10년 뒤에는 뭐 제 이름으로 뭐 얼마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보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도 한 가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런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입사업 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는 입사업 포부는 계획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봤을 때 역량적인 부분이 느껴질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과 역량이 풍부해야 조금 더 이 답변이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버킷리스트인데 이거 하나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사가 생각보다 면접을 볼 때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뭐 10년 정도 연차가 됐을 때 막 15일 정도 긴 휴가를 써서 한 번은 뭐 어떤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 노는 걸 좋아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그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을 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지, 막 그렇게 여행이나 다닌다는 소린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임원 면접이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임원 면접을 1차 면접의 기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막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조금 더 인성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검증,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와 함께 할 가족인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영원히 같이 함께 우리 회사가 영원히 가는데 이 사람도 일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막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정말 대신에 임원 면접 준비 전에는 충분히 나에 대한 정리,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정리,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이 회사에서 뭘 하고 싶긴 한지에 대한 정리들을 충분히 하셔서 면접에서는 자신감 있게 나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